기대 수익률을 너무 높게 잡아도 매도가 좀 힘들다라고도 말씀드리고 싶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른 것들은 뭐 10몇 프로, 20% 뭐 상한가도 가는 종목이 하루에 수백 백 한두 개씩 무조건 나오는데, 나의 종목은 또 그러지 못한 경우 때문에 좀 더 가지고 있고 좀 잡고 가다 보면 또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서 또 뭐 기쁜 날 매도하지 않을까, 그런 네 기대 심리, 희망이 좀 우리의 어떤 매도를 조금 타이밍을 놓치게 하는 원인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네. 종목들마다 10% 이상이 되면 무조건 절반 매도한다. 네. 그러니까 종목들마다 내가 뭐 2회 분할 매수를 했든 1차 매수를 했든 3차 뭐 나중에 내려올 때만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맞춰서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이제 들어오셨네. 다행이다. 네, 성민님 들어오셨고요. 네, 뭐 영상은 제가 녹화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다시 공유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기준 원칙을 약세장에 어떻게 할지를 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강세장에서는 누구든지 우리가 파도를 타고 올라가게 되면 넘어져도 파도가 밀려와서 나를 이렇게 세웁니다. 네, 강한 장에서 그랬죠. 2020년, 2021년. 네. 그런데 지금은 파도가 올 듯 하다가, 나한테 올 듯 하다가 비껴가거나 아니면 내가 그 파도를 잡지 못하고 그냥 파도 밑으로, 물속으로 침몰해 버리는 이런 어떤 지금 현 시점. 그리고 한번 파도가 왔는데, 강한 어떤 어쨌든 밀려왔는데 나는 다른 데 있거나, 나는 다른 데 있거나, 한 번 잘 봐서 한 번 더 오면 더 타야지 했는데 아예 오지 않거나,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같은 시점에 잘 들어갔는데 그만큼 점점 더 수익 내기가 곤란해지고 어려워지는 판세가 될 것이다. 앞으로는 더 그럴 것이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힘들겠지만 좀 더 집중하고 하루하루에 좀 더 전투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근데 시장인분들은 매일매일 하기 힘드시니까 꼭 정하셔야 돼요. 하루에 몇 번 정도는 특정 시간대 꼭 내가 보유한 종목들에 대해서 결정을 할 것이다. 결정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종목을 방치하면 끝도 없이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안에서 뭐 어떻게 만들어지겠죠. 네, 뭐 물려있는 거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데 추가로 생각할 부분이 뭐냐면 그만큼 나의 주식 내공이 도태가 돼요. 매매를 안 하면. 저는 지금 매일매일 저는 매매를 합니다. 매일매일 수익을 챙기고 있고, 손실 확정한 것은, 안테나 매수권에 들어간 것은 애매하면 바로 2, 3%라도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수익을 낼 것들은 눌러줄 때마다 모아가서 수익을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 하루에 10만원, 20만원. 저는 이제 전업이니까요. 제 산업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런데 짧은 수익률을 계속 챙길 경우에는 내가 나의 실력도 상승의 곡선을 그려가면서 도전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내공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루 이틀 쉬고 3일 쉬고 그런 상황에서 뭐 일주일 만에 매매를 한다? 그러면 잘 안 돼요. 정말 신기해요. 뭐 오래전에 뭐 골프 치시거나 뭐 배드민턴 하고 있지만, 그리고 당구 치시는 분들 기억나시죠? 뭔가 좀 하다가 잠깐 쉬거나 다시 큐대를 잡거나 골프 클럽을 잡으면 이상하게 안 맞아요. 그만큼 인간이란 것은 좀 막말로 드리면 졸렬하다. 진짜 아주 나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 같고요. 그래서 또 여담이긴 하겠지만, 내가 아무리 수익을 잘 가져가 본들 크게 기뻐하지도 말고, 내가 정말 꼬라박고 엉망인다 하더라도 너무 슬퍼하거나 나 자신에 노여할 필요는 없다. 많은 또 그 위인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많이 다들 힘주시고 어렵겠지만 분명히 기회는 다시 오고, 보통 전문가분들이 뭐 지수 이제 종합주가지수 펼쳐놓고 코스피가 어떻고 코스닥이 어떻고 저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겠지만, 이 선을 기준으로 보통 말씀을 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겠죠. 예. 그냥 한 부분이에요. 예. 이것도 봐야 되고, 저것도 봐야 되고, 또 다른 것도 봐야 되고 해서 종합적으로 봐야만이, 예, 그래도 확률적으로 좀 성공적인 차트 매매가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하나다가 다 중요한 부분이겠죠. 네. 그래서 하나도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추세는 중요한데 추세 라인은 꼭 그어야 된다. 네. 오른쪽으로 예, 흘러가는 이 가로선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잊지 마십시오. 습관입니다. 습관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제 이평선 매매가 있죠. 네, 추세 매매 플러스 이평선 매매. 제가 플러스라고 했어요. 예, 왜 그렇게 할까요? 추세 매매 하나 가지고 어떻게 성공해요? 어떻게 돈을 벌어요?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이제 막 저만의 시스템을 생각할 때, 이거 하나 가지고는 절대 될 수가 없는 거다. 예. 그래서 너무 복잡해 하게 되면 머리가 어지럽고 실전 매매 적용할 수가 없다. 빠른 어떤 그 타이밍에, 시점에 내가 판단하고 들어가고 나올지를 판단하는 그 시점에 얼마나 다양한 것들을 내가 어떻게 다 볼 수 있냐. 내 머리는 한계인데. 그리고 시간은 제한적인데. 그래서 이 두 개만은 꼭 봐야 된다. 선은 이평선 기준 그리고 추세 매매 기준 두 가지를 꼭 봐야 된다. 같이 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일선 매매 전략 다들 아시죠? 네, 5일선 다들 아시는 겁니다. 5일선 근접할 때는 자 좋은데 지지할 때 매수해요. 지지할 때. 지지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예. 김미희 사장님, 네. 네, 5일선 근접을 하는데 지지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봐야지 되죠. 그렇죠. 거래량, 뭐 네. 전일 종가, 네. 시초가를 해치나 음, 등등. 오케이. 네. 아주 좋은 답변입니다. 강한 상승 추세, 감사합니다. 예, 한 가지는 진짜 중요해요. 강한 상승 추세에 있는 것은 지지가 날 확률이 작을까요, 높을까요? 자,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상승 추세에 있는데 거래가 크게 실리면서 지금 재료가 좋았죠. 일동 제약이었어요. 그러면 5일선을 이렇게 심하게 이탈할 확률이 높을까요? 지지받고 올라갈 확률이 높을까요? 예, 그 확률을 보고 매매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는. 예, 그게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 꼭대기권에서 들어갈 경우에는 어떻게 이거는 지금 고세 영역이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 한 개만 볼게요. 여기만 볼게요. 예, 여기만 보면 어떤 게 보이세요? 어떤 게? 5일선이 이렇게 보이시죠? 5일선. 이게 핑크색. 5일선이 21선을 크게 하회해서 이탈한 흔적이 없죠. 네. 맞죠? 네. 그러면 여기서 갭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네. 그래서 하루 이틀 먹고 팔면 돼요. 5일선 매매는. 5일 안에 끝낸다 생각하세요. 근데 상승 탄력이 좋을 때 그런 거예요. 예. 거래가 실리면서. 자, 여기서 보세요. 5일선 매매 기준이에요. 자, 첫 상한가 간 종목이 있어요. 이게 제가 봤었어요. 경동제약을 보고 아차하고 놓친 경우가 엄청 많았죠. 네, 지금도 후회를 많이 하지만 괜찮습니다. 후회해도 됩니다. 왜? 아차하고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한번 먹고 나올 거야. 제가 한번 수익은 가져갔던 것 같아요. 한 번은 가져갔어요. 그럼 성공하면 돼요. 예, 계속 먹으면 뭐 끝까지 발라 먹으면 좋겠지만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고. 그래서 강하게 드라이빙이 된 종목이 제가 늘상 말씀드린 거지만 5일선과 21선을 크게 이탈한 흔적이 없어요. 지금 보세요. 이탈한 적 있어요? 없어요? 두 달 안에? 없죠. 없어요. 그럼 이걸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세력. 맞죠? 세력이 만든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조용하죠? 거래 없고. 네, 조용하죠? 그런데 잠깐만요. 여기서 보여지는 것은 5일선 매매를 한다 하더라도 5일선을 잘 타고 가는데 여기서 크게 매도할 이유는 없어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특정하게 크게 거래량이 뭐 몇백만 주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재료는 없는데, 예. 왠지 이걸 계속 추적해서 가다 보니, 꼬리가 보이죠, 꼬리가. 예. 꼬리가 보이는데, 21선이 밑으로 안 꼬꾸라져요. 이걸 함께 보셔야 돼요, 이평선이. 그 다음에 또 뭘 봐요? 제가 좋아하는 추세를 긋는 거예요, 이렇게. 추세를 긋는 거예요. 추세를 긋는 방법은 잘 보세요. 100% 정답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를 잡을지는 그 누구도 몰라요. 이전 전접은. 그런데 원칙은 있어요.
일정 하락 이후에 5일선이니까 5일 동안 하락한 이후에 첫 번째 양봉이 나오면서 재차 5일선을 회복할 때 그때의 최저점을 이전 저점으로 잡고 그 다음에 5일선이 크게 이탈되고 회복되기 전에 밑에 꼬리 혹은 다시 여기를 일정 하락 이후에요. 하락 이후에 재차 5일선 회복할 경우에 잡아요, 보통. 그런데 100% 전저점과 이전 저점을 이어서 만들 수는 없어요. 근데 확률적으로 맞는 것도 있고 맞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예, 실전에서 적용하는 거다. 예. 그래서 이렇게 뭔가 만들어지고 21선이 크게 꼬꾸라지지 않으면서 5일선이 출렁출렁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여기에서 크게 흔들었죠. 예. 흔들었잖아요. 흔들어버리고 확 눌러버리고 제가 또 장대음봉 이야기 하겠지만 다 연속되는 지금 강의 내용이 될 거거든요. 중요했지만 5일 안에 돌려요. 5일 안에 돌려요. 하나, 둘, 셋, 넷, 5일이잖아요. 그 5일선 매매예요. 하나, 둘, 셋, 넷, 5일째 급등할 때 매도 보고 있다가 재차 3일째 양봉이 나올 때 선매수 하든지 플러스자 플러스 여기도 플러스 자 보세요. 플러스죠. 플러스죠. 이것도 상승 추세에 있는 것은 이게 뭐 앞정이라 해야 되나? 뭐지? 예, 이것도 좋은 거잖아요. 맞죠? 밑에 꼬리에서 마지막에 끌어올렸으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보는 분들은 5일 안에 뭔가 만들어지면 익절을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하든 5일선 이탈하고 하나 둘 셋 5일째 양봉이 나올 때 만들어지면 다시 들어갈 수 있어요. 예. 지금 추가로 추세매매의 기본은 종목명을 보지 않습니다. 기계적인 매매만 합니다. 수급도 보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이게 외국인이 샀나요? 뭐 기관이 샀나요? 봐요, 안 봐요? 안 보죠. 근데 저기 장대 음봉이 나오기 전에 고점 매도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그 장대 음봉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네. 제 경우에는 그냥 나오면은 일단 5일선에 한 번 이탈했구나. 다음 날도 조금 이탈했네. 그냥 그리고서는 좀 더 기다려보는 거죠. 네. 근데 그러다 보면은 엄청나게 손실이 커지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정하셔야 돼요. 자, 이 정도만 볼게요. 이 흐름만 볼게요. 어디에 들어가신지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요. 그러면 지금 약세장이잖아요. 네. 만약에 이때 들어가셔서 여기에 고점을 5일선 기준으로 점에서 들어갔죠. 해서 네. 여기서 샀죠. 네. 2, 3일 번쩍하면 파시면 돼요. 그 그렇게 파는 해야 게, 자 보세요. 4%, 0.5%, 그 다음에 6%, 10% 넘죠. 그럼 절반은 익절이에요. 시초가 익절이에요. 맞죠? 왜? 약세장이니까 지금. 이때도 뭐 가는 종목 가는 상황이 있고. 근데 여기에서 100% 대응을 못한다 하더라도 이 봉이 여기서까지 내려올 때 하루 종일 내려왔을 거예요. 왔다 갔다. 그러면 항상 기준을 정하세요. 제가 좋아하는 기준. 어제 갭상 종목 3% 이상 가는 종목은 좀 애매한 부분도 있겠지만 내가 갖고 있던 여기 몸통의 종가 종가를 해친다. 그렇지. 종가를 해치거나 아니면 내가 이때까지는 보겠다. 중형 사이즈의 롱바디에 중심을 이탈하게 되면 일단은 절반은 들어야 돼요. 근데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을 게 내려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추세 매매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요. 라인을 그어놨잖아요. 네, 이렇게. 라인을 그어놨잖아요. 그러면 이때 사서 이때 손절을 해요. 예, 그럼 수익을 못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게 10%두 자리 숫자의 수익률 생기면 언제든지 절반 챙겨라. 지금은 무조건 챙겨라. 챙기면 기회가 와요. 추세가 난 이렇게 그어놓고 떨어질 줄 알았는데 2, 3일 만에 다시 추세를 회복하네? 21선 지지 않네? 그럼 어떻게 해요? 매도한 거 다시 사면 되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저는 변명할 변명이지만 많은 가족분들 하다 보니까 나도 이거 정확하게 못 하겠는 거예요. 이게 수백 명이 왔다 갔다 해버리니까 예, 저희 판단력도 흐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뭐 호주뉴스 나오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제가 마음을 계속 단단히 먹고 철저하게 내가 그냥 할 것이 아니면 선매수한 것들은 그만 있는 것만 가져가고 예, 그렇게 봐야 되거든요. 근데 진짜 해주셔야 돼요.
누가 사인을 보내든 안 하든 내 기준에서 익절권에서 익절을 하고 추세를 돌파했던 추세를 다시 회복하는데 재차 21선 회복 그리고 이날도 자 보세요. 제가 5일선 기준으로 매매한다는 것이 뭐냐면 어쨌든 내가 5일선에 사서 5일선 이탈하면 팔면 돼요. 그러면 수익이잖아요. 맞죠? 5일선에 매매를 해서 이탈하면 팔면 돼요. 그러면 1, 2% 수익이에요. 상승 추세에 있는 건 무조건 그래요. 그럼 추세 하단에 사면 수익률이 커지는 것이고 근데 한 번에 다 못 사니까 분할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올라갈 때마다 계속 추매는 아니에요. 이제 한 번 1차 매수 안테나 매수 했고 5일선 지지받고 하면 2차 매수인데 이번에 그 뭐였죠? 종목 제가 사실 말씀드릴 종목이 이렇게 많아요 지금. 예, 이거 지금 다 말씀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 종목으로는 너무 시간이 아깝고 그러니까 좀 디테일하게는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5일선 기준은 그렇게 매매를 하신 거예요. 그럼 5일선 이탈되기 전까지 들고 하는 거죠. 수익률 극대화잖아요. 전략은 그게 5일선 매매 기준이에요. 그러면 내가 5일선 돌파할 때 샀다는 거죠. 이때 그 중간에 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래봤자 치고 달리 놓으면 장대 양봉이 50% 한다 하더라도 5일선에 급격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장대 양봉이 50%가 하루 지나서 여기를 돌파해버려요. 그럼 이때 안 내려와요. 얘들이. 안 내려와요. 네. 그래서 제가 장대 양봉이 50% 땡큐 하면 담아가는 한번 1차 매수고 아니면 10에서 20% 레인지에서 이거 담아야 된다고요. 강한 것들. 그 상한가 나오기 앞날의 거래량의 10배 이상 터진 것들. 보통 그래요. 그리고 나서 시세가 분출돼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언제 매도할지 모르겠죠. 근데 여기서 보면 10% 이상 수익이 났어요. 근데 떠서 갔는데 꼬리가 없어. 강하네? 거래값이 올라가네? 5일선 탄탄히 지지받고 가네? 하루 이틀만 더 보자. 그러다 보면 쭉 갔네? 그럼 여기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씩 팔아보자. 예. 조금 팔아보는 거예요. 30%든 50%든 팔고 부담 없이 들고 와야지 끌고 갈 수 있어요. 예. 아니면 잘 보세요. 끝까지 들고 가다가 끝내는 장대 음봉 맞고 수익을 못 가져갈 수 있잖아요.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수익은 챙기셔야 돼요. 그리고 자 보세요. 5일선으로 보면 다시 재차 5일선 회복할 때 사요 안 사요? 한 번 먹은 거잖아요. 한 번 먹었고 21선이 꼬꾸라졌어요? 안 꼬꾸라졌어요? 여기서. 예, 그러면 다시 재도전이 가능해요. 그 대신 여기에서 익절한 것들은 좀 빼놓고 다 사지 말고 제발 익절하면 좀 이렇게 빼놓고 여기 들어간 것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봐요. 3일 그냥 주면 땡큐 먹어야지. 그런데 종가를 보니까 다시 밑에 꼬리가 달리면서 양봉이 나오네? 그럼 하루 더 보는 거예요. 왜? 양봉이 나왔으니까. 여기도 양봉이 나왔으니까 하루만 더 보자는 거예요. 운이 좋으면 더 먹는 거고 운이 나쁘면 5일선 깨지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깨지면 바로 시장가 매도예요. 예, 시장가 매도예요. 내려오면 깨지면. 아니면 여기서 이런 위험이 힘들면 여기에 고점 근처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를 뚫을 만한 모멘텀이 없을 뿐더러 거래가 크지 않으면 그냥 던지는 거죠. 끝나면 돼요. 나중에 더 간다 하더라도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끝내는 나중에도 계속 더 갔지만 이거는 이제 우리의 몫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진짜 데이 트레이딩밖에 안 돼요. 이거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11선이 크게 꼬꾸라지지 않는 종목은 계속 가더라. 지지받고 간다. 여기도 돌파하고 가버리고. 너무 길게 보면 안 되겠죠. 자, 이 5일, 여기도 5일선 매매예요. 10일까지 들고 하지 못해요. 예. 2, 3일 근데 우리는 5일까지 보기보다는 2, 3일 수익 나면 매도하면 돼요. 예. 그렇게 매매를 하시면 돼요. 어떠한 종목 나중에 딱 잡게 될 경우에는.